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할 때마다 제가 강의해 본 지가 이제 한 올해 3년째인가? 근데 할 때마다 초보자 같아요. 이게 이제 119 그 실내입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감실이 있고요. 그 유명한 그 연화수 보살도 있고, 이제 반대편에 여기 이제 그 금강장 보살도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참피아 분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위에는 이제 부처님 관정하는 그런 장면이고, 밑에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할 그 본생담 중에 하나예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위에서 이제 물을 붓죠, 그죠? 이런 거 이제 관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왕위에 오를 때는 관정식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게 그 인도 풍습이었나 봐요. 그 밑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 본생담을 이렇게 이제 아잔타스쿨에 있는 벽화, 그 산치대탑에 있는 부조, 그 두 군데에 있는 그 본생담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실제 그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작품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단지 그런 어떤 옛날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본생담에 실린 그 어떤 그 부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과거의 삶을 사시면서 이제 그 삶 속에서 그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메시지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본생담, 여러 본생담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떤 악한 결과가, 나쁜 결과가 온다든지, 혹은 나를 해친 사람, 해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보복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해친 사람에게 그 보복을 하지 않고 그걸 이제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생담의 예를 든 거는 보면 전부 다 이제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죠? 코끼리로 태어났을 때라든지 용으로 태어났을 때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또 원숭이로 태어났을 때라든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축생이었을 때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그건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마운마까라 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담이 있어요. 제가 이 본생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걸 요약을 해서 글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거의 대부분 이제 한 90% 정도 이렇게 해놨다가 이 본생담을 읽고 포기를 한 본생담이에요. 이 본생담이 부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본생이 베산타라 본생으로 되어 있고, 그 베산타라 본생 전에 본생이 이 마운마까 본생담이거든요. 근데 이 마운마까 본생담은 마호사다,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약, 큰 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호사다는 마하하고 오사다의 합성인데,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오사다가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뭐냐면 대약이 되는 거죠. 이 대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의 본생담이에요. 근데 대약 본생, 이 마오사다 본생은 이분이 그 왕의 현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이제 본생담인데, 이 본생담을 읽어보니까 단편 소설 한 50개 정도를 하나의 본생담에 묶어놓은 본생담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약을 하는 게 너무도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문답이 50개의 그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그 이제 이 마오사다 대약 현자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문답에 보면 이제 아주 그 현묘로운 이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문답을 통해서 쭉 이 스토리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물론 이제 그 마오사다에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의 어떤 전기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서 제가 이 포기를 이제 했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그 법보신문의 연재를 좀 하다가 중단한 상태예요. 중단한 건 제가 뭐 중단하고 싶어서 중단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연재를 하기로 한 그 날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법보신문에서 더 이상 제 글을 연재하지 않게 돼가지고 이제 중단을 한 건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법보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억지로 이제 겨우겨우 글을 써서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요약을 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마오사다라고 하는 이 대약 현자는 태어나자마자 이 손에 약병을 하나 들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 약병에 있는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하신 3번의 삶 중에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이제 대약 현자일 때고, 두 번째가 베산타라 본생이고, 세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일 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생담에서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태어날 때 1000명의 천인들이 같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1000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이 7살 때 벌써 큰 회당을 짓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행객도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해가지고 집을 몇 개 짓고 이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짓고 또 임산부들이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뭐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불가사의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7살 때 그 어린아이의 7문답이라 그래가지고 그 7개의 그 문답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엄마를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가리는 그런 거잖아요. 요게 이제 16굴에 있는 본생담이에요. 16굴에 있는 본생담인데 16굴은 이제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 코끼리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석굴이죠, 그죠? 코끼리 두 마리 사이를 통해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16굴이에요. 이 16굴 안에 들어가면 이 구석 기퉁이 하나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걸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마오사다의 현자, 대약 현자고 사람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판결을 해줘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판결을 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케이스가 이제 7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여인이 이제 있고 여기도 여인이 하나 있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칼을 들고 사람이 하나 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여기 손이 손, 이쪽에도 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애 팔을 양쪽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배고 또 이 여자가 요 다리를 잡고 있고 손으로 이쪽도 손으로 잡고 있죠, 그죠? 다리를 양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한 사람은 팔을 잡고 한 사람은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연못가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얻고 와가지고 목욕을 하러 이제 그 연못가에 놔두고 목욕하러 간 사이에 이 여자 야차가 와가지고 이 아기를 잡아 먹으려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 여인 이제 이 엄마가 목욕하다가 얼른 나와가지고 막 자기 아기를 누가 데리고 가니까 시비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학 현자에게 이제 판결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제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 본생담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 줄을 긋고 아기를 눕힌 다음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자 야차예요. 여자 야차가 두 손을 팔을 잡고 당기고 여기가 진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가 두 다리를 잡고 이제 당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기다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하죠, 그죠? 포기한 사람이 이제 진짜 엄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오사다 본생담에도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이제 7가지가 있고 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충명하다는 이야기를 왕이 듣고 왕이 또 9가지 문제를 내요. 그 9가지 문제를 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잘 풀고 나니까 이제 왕이 이제 이 아이를 왕궁으로 입궁을 시키게 돼요. 입궁을 시켜서 또 그 왕궁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답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왕궁 문 위에 문틀 위에 그 카멜레온이 살았는데 이 카멜레온이 왕이 지나갈 때마다 땅에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이제 했어요. 인사를 하니까 왕이 이제 묻습니다. 그 대학 현자에게 저 카멜레온이 왜 저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 왜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먹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뭘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고기를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대학 현자가 말을 하니까 왕이 이제 그러면 고기를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남잖아요. 남으니까 이 요리사가 그걸 고기를 말려가지고 그 줄에 깨어가지고 카멜레온의 목에 걸어주게 돼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느 날 왕이 그 문을 지나가는데 카멜레온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저 문지방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고기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왕이 또 이제 이 대학 현자에게 묻습니다. 저 카멜레온이 왜 내려와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저 카멜레온이 지금 교만에 빠져가지고 안 내려온다고. 왜 교만에 빠졌느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고기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왕보다 훨씬 더 부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또 이제 이걸 이제 카멜레온의 문답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문답이 있어요. 카멜레온의 문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카멜레온은 그 고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보다 좀 더 많은 고기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져가지고 그 자기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그 부자인 그 왕을 이렇게 경멸하는 거죠. 경시해가지고 인사를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마음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이 벽화에 그려진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벽화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전 거는 이제 그 16굴에 있는 거고 요거는 1굴에 있는 벽화예요. 1굴에 있는 벽화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아잔타 석굴에 가시면 이 1굴의 내부는 이렇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혐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실제 석굴은 이거보다 어둡겠죠, 그죠? 어두운데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을 찾아서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 밑에 이 관정하는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인데 이것만 다시 이제 확대를 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 통이 있죠, 그죠? 통이 있고 네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 이제 여인이 있어요. 여기도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마오사다 대학 현자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7살에 왕궁에 들어가서 16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인도에서는 16살이 되면 결혼을 했다 그래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왕비가 이제 대학 현자를 결혼을 시켜주려고 이제 여인을 하나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비 이야기도 할까? 오늘 왕비 이야기 말이 나왔으니까 하죠. 왕비가 이제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느냐 하면 왕이 어떤 그 핑구따라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새 지금의 이제 탁실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본생계에 보면 탁실라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오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탁실라가 거기가 아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 그 탁실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하러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마쳤는데 그 바라문 집안의 어떤 전통이 뭐냐면 수제자에게는 자기의 그 딸을 주는 게 그 집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그 성년이 돼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그 자기 스승이 자기 딸을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마침 그 집에 이제 딸이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야를 치르는데 이제 그 바라문의 집이니까 굉장히 그 집이 잘 살고 이제 침대나 뭐 실내 장식이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침대에 이제 딱 이 수제자가 딱 누워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침대 옆에 딱 눕는 거예요. 누우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의 딸은 굉장한 미인이었거든요. 굉장한 미인이고 복상이고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와서 딱 누우니까 딱 불쾌해져 버렸어. 그래서 땅바닥으로 내려가요. 바닥에 이제 누웠어요. 누우니까 이 여인이 따라서 내려와서 그 남자 수제자 옆에 딱 누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침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여자도 침대로 또 따라 올라가. 그거를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남자는 땅바닥에 자고 여자는 이제 그 침대에 잤어요. 그래 하기를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탁실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스승께 인사하고 바라나시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라나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오는 길에 뭐 배도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단바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열매가 많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니까 우단바라 나무에 이제 이 남자가 쪼르르 올라가가지고 우단바라 이거 열매를 실컷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이 여자가 가가지고 밑에서 자기한테 하나 던져달라고, 자기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따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우단바라 열매를 이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찌하냐면 나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간 다음에 그 나무 그 둥치를 가시
줄기로 이렇게 핑핑 감았어요. 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드디어 내가 여자한테 이제 해방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무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높은 데 올라갔다 밑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가시로 이제 칭칭 감아 놓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무에 조금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데 해질녘쯤 돼가지고 왕이 이제 행차를 하다가 그 나무에 여인이 하나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남편이 있는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사실대로 대답을 한 거죠. 있긴 있는데 도망갔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러지 하면 주인이 없는 물건 다 내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제1왕비로 삼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근데 인도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이야기 끝이죠. 그죠? 왕비 됐잖아요. 그럼 이야기 끝이에요. 근데 인도는 안 그렇더라고. 2부가 있어요. 2부가. 이제 어느 날 왕비가 돼가지고 왕하고 왕비가 다시 이제 마을에 행차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왕이 이제 행차를 하기 위해서 길을 정비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나가는데 길 정비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길을 막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 핑구 따라가 그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도로 닦는데 그 인부로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담바라 왕비가 딱 보니까 자기 전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을 보면서 그 자기의 처지는 정말로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간 그 극점에 이르렀고 그 핑구 따라는 공부는 잘했지만은 가난뱅이 그 노무자 신세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왕비가 그 핑구 따라를 보고 웃었어요. 남편 옆에 있는데 함부로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왕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웃은 거죠. 자기 인생이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핑구 따라라고 자기 전 남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왕이 이제 갑자기 왕비가 웃으니까 너 왜 웃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요. 여차여차해서 웃었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칼을 쫙 뽑아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 다른 남자 보고 웃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이제 기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발발 떨면서 그 현자들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내 말이 진실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대학 현자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4명의 현자가 있었어요. 왕한테는 4명의 현자,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4명의 현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세나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나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 세나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왕비의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세나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니 이 세상에 저렇게 왕비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두고 도망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더욱 칼을 여자 목에다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발발발 떨면서 저 대학 현자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현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 왕비의 말은 진실됩니다. 길상과 흙이는 본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길상과 흙이,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길할 길자에 상서로 상.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앉으신 풀을 길상초라 그러잖아요. 흙이는 운이 없는 불운한 자를 흙이라 그래요. 그래서 길상과 흙이는 본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담바라 왕비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더니만 길상과 흙이가 본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말에 왕이 이제 알아들어요. 왕도 참 지혜롭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막 일어났던 그 분노 이런 게 이제 쫙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이제 평정이 되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비를 살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비는 이제 이 대학 현자가 너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간청을 하기를 나의 친동생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제나 먹을 것이거나 뭐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이제 대학의 그 부인을 하나 얻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인을 하나 소개를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학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직접 구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봉사 옷을 입고 이제 거리에 나가가지고 직접 여인을 하나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하나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를 만나자마자 저 소녀 여인은 나의 부인이 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여인도 이 대학을 보자마자 저분은 나의 남편이 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분과 막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의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부처님 전생에 보니까 여인을 시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가다가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말을 이제 주고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이제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에게 죽을 갖다 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을 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현자가 주면 먹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여인이 만약에 그릇을 씻어가지고 그 깨끗한 그릇에 죽을 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손 씻을 물을 주지 않거나 하면 나는 저 여자를 버리고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선택의 그 어떤 그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릇을 탁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먹을 그 죽을 탁 드러내고 나머지를 이제 대학 현자한테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손 씻을 물을 먼저 딱 주고 죽을 주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여인 당신 집에 한 가보고 싶은데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집에 혼자 가게 돼요. 혼자 가가지고 이제 머무는 때도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여자가 여인이 이제 이름이 불사예요. 불사.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사가 돌아오니까 이제 저녁을 이제 해서 먹는데도 보면 어떻게 저녁을 어떻게 차려가지고 부모에게 대접하고 뭐 이런 거 관찰을 해요. 먼저 부모를 먹게 하고 자기가 나중에 먹고 또 부모의 발을 씻겨드리고 또 자기한테도 이제 발을 씻겨드리고 이런 거 이제 관찰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쌀을 얼마만큼 주면서 밥을 지어라 그래요.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딱 지어오니까 굵은 쌀로는 밥을 짓고 중간 쌀로는 이제 경단 같은 걸 만들고 아주 가는 쌀로는 이제 죽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어봐요.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 이건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맛없게 지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을 그 얼굴에다가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막 죽 반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가 서있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말을 잘 들어요. 그런 시험을 해요. 지금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어떤 성에 들어가는 문간박에다 혼자 이렇게 대비해 놓고 남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천금을 가져다 줘요. 천금을 이제 그 방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천금을 보고 자기 남편 될 사람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이 내 현자하고 이제 대학 현자가 이렇게 경쟁자 관계에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왕궁 밖으로 쫓아보내려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의 기존에 있던 현자들이 아니 대학도 똑똑해가지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더 똑똑하다더라, 더 총명 지혜롭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4명의 현자가 이 대학 현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음해를 하거든요. 음해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물건 4가지를 훔쳐요. 훔쳐가지고 이 4명의 현자들이 이제 그 왕한테 대학이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쓰고 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돼요. 모함을 하니까 이 대학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을 하려 하니까 왕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대학이 얼른 옷을 갈아입고 저 그 옹기 굽는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옹기 굽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의 현자들이 그 가져온 물건, 왕의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왕관에 있는 마니주 같은 거, 또 왕이 사용하는 모포, 황금 신발 뭐 이런 걸 이제 훔쳐다가 이 대학의 집에다 이렇게 한여를 시켜서 이렇게 보내요. 보내오면 그 하녀가 다른 집에는 안 가고 그 대학 집 앞에서만 타락을 사세요, 타락을 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불사가 나가가지고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 하녀가 이제 한테 타락을 이제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락을 딱 산 다음에 저 가서 이렇게 집안에 가서 뭘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딱 시키고 그 심부름 시킨 사이에 그 타락을 이렇게 딱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니까 그 안에 마니주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니주를 안에 딱 넣어놓고 그 하녀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그 하녀의 이름이 뭔지,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지, 누구의 하녀인지, 언제 왔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이 4명의 현자들이 각각 자기가 훔친 물건을 각각 이렇게 하나씩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명의 현자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다 자기가 보관을 하고 구입을 하고 그 기록을 다 해놔요. 다 해놨다가 이제 대학이 옹 기장이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4명의 현자가 다시 이제 이 대학의 부인한테 편지와 선물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 그 부인이 그걸 받아보고 이 4명의 현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똥통이에요, 똥통. 똥통에 이 4명의 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이제 그걸 집어넣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 4명이 그 대학을 모함한 그 현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을 여기 이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은 이제 저 멀리 이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이제 대학이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이 이제 대학의 부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온 사람 하녀를 딱 잡아가지고 이름까지 다 기록해놓고 온 날짜까지 다 적어놓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다 하라고 이제 해명을 해요. 해명을 하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저 4명의 현자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지금 대학이 없잖아요. 도망가고 없고 또 4명의 현자를 다 이제 감방에 쳐넣으면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현자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4명의 현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목욕을 하고 집에 가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왕궁에 그 왕의 일산이 있잖아요. 왕이 쓰는 일산에 사는 천인이 있었어요. 천인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천인문답이라 그래가지고 4가지 문제를 내요. 4가지 문제를 내는데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쇠방망이로 왕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 4명의 현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천인이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답이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4명의 현자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인이 저 4명의 현자들한테 물어봐야 그 답이 안 나온다고 반딧불로 불을 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현자를 불러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얼른 그 사람을 보내서 대학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그 옹기를 굽고 있었으니까
그 몸이 흑투성이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흑투성이 몸 그대로 이제 왕이 그 옷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흑투성이가 된 몸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오니까 왕이 이제 그 대학이 흑투성이가 된 몸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대학이 나를 해칠 그런 마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목욕하고 자기가 준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그 지혜가 출중해서 나를 충분히 괴롭힐 수도 있는데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오늘은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현자는 자기네의 행복을 위해 나쁜 일을 행하는 일 다시는 없다. 고통에 시달리면서 차질 당하는 일 있더라도 탐욕과 진해 때문에 법을 버리지 않네.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정직함을 알고 착한 사람들 그에게 의심 품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등불이며 의지할 곳이다. 현자는 그와의 우정을 깨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이유를 이제 왕이 물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쁜 일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이 나뭇가지 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무 그늘에 앉거나 혹은 그 그늘에 자면서 부디 그 가지를 꺾지 말라. 진실하지 않은 벗은 악인이니라. 그 이제 이 대학이 자기도 이제 왕 덕분에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왕 덕분에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을 해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나뭇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대답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인문답 이제 이거 사실 오늘 하는 제가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혹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왜 그런가 그 불행은 또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느냐 이런 걸 제가 좀 다루고 싶었는데 이 마하운마카 본생에는 너무도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천인문답의 4가지 문답이 있어요. 그 천인문답 중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손으로 치고 발로 치고 그리고 얼굴을 친다. 그러나 그는 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대는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손으로 치고 발로 치고 얼굴을 치고 뇌를 두드려 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스러워요. 보살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자식. 어린 아이죠, 그죠? 아기예요, 아기.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 현자가 이걸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기뻐하고 환희하며 놀다가 어머니를 손과 발로 칩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장난꾸러기야 어찌 너는 이렇게 나를 때리느냐 라는 등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말하고 애정에 못 이겨 끌어안고 가슴에 누이고 입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아기는 그녀에게 그때는 부모보다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부처님의 그 10대 명호 중에 하나가 세간해잖아요. 이런 문장을 보면서 제가 이 부처님의 10대 명호에 세간해가 왜 들어갔는지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묘사가 잘 돼 있죠, 그죠? 저는 이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마음대로 실컷 꾸짖으면서 그래도 그가 오기 바라고 있다. 실로 그는 사랑하는 자이다. 그대는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누구죠? 자식은 자식인데 몇 살짜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말을 할 줄 아는 7살 먹은 아이에게 얘야 밭으로 가라 시장에 가라 라는 등 말을 하면 엄마 이러이러한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먹거리를 주면 가겠어요 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아들아 여기 있다 먹어라 라고 말하고 줍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먹고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가라 라고 말하면 그는 어머니께 엄마는 시원한 집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나만 심부름을 시킵니까? 라고 말하는 등 손을 휘젓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 않으면 어머니는 화를 내고 몽둥이를 가지고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밭일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위협하면서 황급히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아, 찢어 죽일 놈아 라는 등 말하며 원하는 대로 꾸짖고 욕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조금도 그렇게 바라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척들에게 갑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오는 길을 살피면서 오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생각컨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면서 눈에 가득한 눈물로 친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면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하고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말이 그렇게 가슴에 맺혔느냐 라고 더욱더 애정을 표합니다. 이렇게 대왕이여 어머니가 화를 내었을 때 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잘못된 것 같은데 7살짜리가 저렇게까지 읽을 수 있습니까? 한 17살이면 그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제 어린 시절 같아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17살쯤 되면요 아니래요. 17살 되면 이 파괴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 나가서 안 들어오죠. 그죠?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엄마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엄마랑 하면 뭐 친척집에 갔다 오는 것도 너무 리얼하잖아요. 옛날에 그 친척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옆에. 그럼 집에 안 가고 이제 친척집 가서 놀다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녀를 거짓으로 중상하고 그는 허위로 그녀를 압박한다. 왕이여 그는 참으로 사랑스런 자이다. 그대는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누구예요? 서로 중상 협박하는 사이.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 집에 있는 원수 네, 맞아요. 여기 당연히 보세요. 대왕이여 두 부부가 남몰래 세상의 재미를 즐기며 놀다가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당신 마음은 밖에 있다. 라고 이와 같이 서로 거짓으로 말합니다. 허위로 압박하고 꾸짖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마지막 음식, 의복, 친구, 좌구 등을 취한다. 다만 취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대는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누구죠? 아, 이거 모르세요? 아이, 저잖아, 있잖아.
아니 선생님들한테 맨날 주잖아요. 예? 맨날 주는데 좋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대왕이여, 이 질문은 올바른 사문이나 바라문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심이 있는 집안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믿고 보시할 뿐만 아니라 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런 바라문이 탁발하며 또 이미 탁발한 것을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탁발하고 우리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들에게 대해 한층 더 애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대왕이여, 무엇보다 더 받기만 하는 자들인데 단지 구하는 자들로서 얻은 것을 받기만 하지만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선생님들한테 주잖아요. 예? 주는데 좋아. 근데 이런 게 저는 이 본생담에 이런 게 써져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 이 인도에서 이 한국이 얼마나 멀어요, 그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근데 느끼는 감성이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부처님께서 세세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 10대 명호 중에서 세간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 또 그 엄마의 마음, 또 7살 된 아이 마음, 또 7살 된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마음, 또 부부 간의 마음, 또 이제 이 사문과 그 또 그 사문에게 공양하는 그 공양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아셨던 분이다.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 보면 이 관계가 일반 서로 협박하는 관계. 그 다음에 서로 막 일방적으로 꾸짖는 관계잖아요. 꾸짖는데 사랑하는 거고, 또 이제 어린 아기는 꾸짖으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자기를 막 때리는데 사랑스러운 관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랑 관계의 아주 근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문답.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비밀은. 그래서 이제 그 비밀문답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부처님은 비밀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지킨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공표를 해라. 공개를 해라.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거 다 사안이 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한 비밀이니까, 그 사건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비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나면 그건 이제 공개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이걸 두고 이제 내 현자와 부처님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 벌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인문답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대학이 이렇게 대답을 멋지게 하니까 이제 왕이 천인도 기뻐서 막 엄청난 보물을 주고, 또 왕도 기뻐가지고 이제 장군의 지위를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 4명의 현자들이 더욱더 자기네들의 위치가 쪼그라드니까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을 이제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왕에게 가가지고 비밀은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 편이면 그 비밀은 자기에게 가까운 어느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나의 적이면 비밀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왕이 이제 대학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대학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왕과 나머지 현자들은 다 비밀은 자기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학은 비밀은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대학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나카라고 하는 그 4명의 현자 중에서 우두머리인 세나카에게 왕이 복음을 주고 그 대학이 내일 아침에 들어올 때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입장이에요. 입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비밀은 숨겨지는 것이 좋다. 비밀을 드러내는 것 칭찬할 일이 아니다. 지자는 희망 이룰 때까지 간직해야 하나니 그 목적 성취한 뒤에는 마음대로 말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 명의 현자들이 자기의 비밀을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비밀은 말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한 가지씩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는 걸 이 대학 현자가 가서 다 들어요. 그 뒤주 위에서 네 명의 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그 비밀을 공유했는데 그 뒤주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기억해놨다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네 명의 현자들이 이제 다 이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고 깜빡이 쳐와가지고 막 매를 막 1000대씩 때리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대학 현자가 이 네 명의 현자들을 용서를 해주라 그래요. 용서를 해줘가지고 이제 해주라고 하니까 왕이 이제 추방을 하라고 하니까 또 다시 간청을 해서 추방을 하는 원래의 직위에 이제 회복을 시켜줘요. 부처님 참 특이하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이 대학 현자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 군통수권자가 돼요. 왕이 이제 모든 정사를 이제 이 대학 현자에게 다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되는데 이제 이 대학이 이제 자기가 국가의 정사를 맡게 되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국가를 정비를 해요. 성을 제대로 쌓고 창고에 공물을 채우고 뭐 수로를 파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10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101명의 왕들에게 첩자를 보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신복을 이제 101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왕에게 왕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왕에게 선물을 하고 이제 그 왕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그 이 대학 현자가 이 나라가 미틸라국이었거든요. 그 미틸라국에서 왔다고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데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왕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왕의 그 충복이 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01명의 그 첩자를 이렇게 쫙 깔거든요. 깔고 이제 첩보를 계속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제 정세, 요새로 좀 국제 정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첩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추라니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따라 판차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추라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이제 케바타라고 하는 또 똑똑한 현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케바타라고 하는 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추라니 왕 덕분에 이렇게 이제 그 재상의 지위에 올라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101명의 이 나라를 다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통일시켜가지고 자기의 왕을 그 황제로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 한 조그만 이제 101명의 나라 한 군데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왕한테 항복을 해라. 그럼 너의 그 왕의 지위를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왕을 죽이는 거죠. 죽이고 이제 왕이 이제 항복을 하면 왕의 그 소국의 그 군대와 자기네들의 군대를 합해가지고 그 다음 나라를 이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항복하면 또 그 군대를 또 자기 나라에 흡수를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나라를 치고 그 다음 나라를 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101나라를 다 통일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다 항복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101명의 왕들이 다 이제 이 추라니 왕의 이제 그 부왕이 된 셈이죠, 그죠?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틸라국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이 게바타의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이 101명의 왕들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다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이제 승리의 그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그 연회장에서 독을 이제 타가지고 음식에 이 101명의 왕들을 다 독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첩보를 이제 이 대학 현자가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앵무새 있잖아요, 앵무새.
앵무새를 이제 급파를 해요. 앵무새를 급파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왕한테는 그 왕이 그 새를 길렀잖아요. 새를 기르고 있으니까 이 새가 그 개봤다가 이 왕한테 하는 이 작전을 다 들은 거죠. 들어가지고 듣고 알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그 줄라니 왕의 그 왕궁에 사는 그 새를 이제 꼬드겨 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건 어떻게 하냐? 이 이제 대학 현자가 보낸 이 앵무새는 수컷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줄라니 왕의 그 궁전에 사는 그 새는 암컷이었고, 그래가지고 미남계를 써가지고 이제 하룻밤 같이 자요 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다 빼내요. 빼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학 현자한테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101명의 왕들을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그곳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연회장을 쑥 뒤집어 엎어버려요. 연회 깽판을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못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1명의 왕들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니까 왕이 이제 줄라니 왕이 화가 났겠죠, 그죠? 화가 나니까 101명의 왕들을 데리고 미티라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학 현자의 입장에서는 101명의 왕들 구해준 거잖아요. 구해주는데 101명의 왕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구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제 대학 현자를 죽이러 쳐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죽음의 위협인 거죠, 그죠? 전쟁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대학 현자가 줄라니 왕의 이 군대 내에 첩자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작전을 첩자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입수를 하는 거예요. 입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길을 끊고 그다음에 양식길을 끊고 뗄나무길을 이제 끊는 작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길을 딱 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긴 연꽃 연줄기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창밖으로 집 던져요. 집 던지니까 그 첩자가 그걸 60cm면 80cm로 재가지고 이제 보고를 이제 줄라니 왕에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성 안에 큰 연못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길을 끊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 성 안에 큰 연못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막아내요. 막아내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이 성이 안 무너지니까 이제 이 개봤다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법의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해요. 왕이 이제 공격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 그럼 우리 돌아갈까 이러니까 개봤다가 이제 법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 국가의 현자끼리 서로 이제 1대1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쪽이. 근데 개봤다는 나이가 많고 대학 현자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만나면 누가 인사하겠어요?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인사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이기게 되니까 법의 전쟁을 하자고 이제 만나요.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성의 서문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이 대학 현자가 엄청나게 화려한 마차와 그 옷과 이 치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좀 늦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대학볕에 이 개봤다 현자가 기다린다고 막 땀도 많이 흘리고 막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느냐 하면 그 왕한테 팔각 모양의 그 마니주를 큰 걸 하나 받아서 가요. 받아가지고 이제 딱 만나니까 이 개봤다 현자가 개봤다가 이제 이 대학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래 멀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서로 살고 있었는데 너는 어찌 이때까지 인사도 없었느냐 사람이 뭐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 현자가 그래서 오늘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고 이러면서 그 마니주를 이렇게 딱 줘요. 마니주를 주는데 이 마니주가 무거워가지고 한 손으로 받기 어려운 마니주였어요. 그래서 턱 주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턱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마니주가 밑으로 턱 떨어지는 땅으로. 그러니까 이 개봤다가 그 마니주를 주우려고 이렇게 탁 숙인 거죠. 숙이니까 대학이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개봤다여 어린 나에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이가 많고 저는 어립니다. 저는 당신의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러면서 꽉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개봤다가 대학의 발에 예배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개봤다가 대학에 입학을 예외했다고 이제 이쪽에서 외치니까 저쪽에서 외치고 저쪽에서 외치고 막 온 군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대학이 이겼죠, 그죠? 개봤다가 지니까 이 101명의 왕들이 우리의 목숨은 없다 이러면서 말했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군사 대열이 무너져서 도망가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봤다가 이 대학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눌렀느냐 하면 누르다가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획집 던졌어요. 그러니까 땅에 이마를 박아가지고 피가 질질 난 거예요. 개봤다가. 그래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겨우겨우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병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적국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 두드립해요. 이제 이 대학의 성내에서 잘못한 일을 해가지고 온 사람처럼 이제 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드립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라니 왕의 병사들이 족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라니 왕의 병사들이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왕한테 이제 인사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이틸라 성에 뭐 약한 데가 어딘지 아그가 어디에 사는지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걸 잘 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군다리를 좀 주면 수일 내에 다 정복을 해버리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니 왕이 군사를 줘요, 그 사람한테. 군사를 줘가지고 이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그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주라니 왕의 군사들을 아그한테 물려 죽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또 그 미틸라국에 있던 군사들이 쏘는 화살에 막 화살 맞아 죽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냐 하면 이거 지금 싸움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케바타도 당신을 속여가지고 당신을 저 멀리 도망가게 하지 않았느냐고. 전부 다 대학 현자 편밖에 없다고. 다 첩자들이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101명의 왕의 그 옷을 조사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옷을 조사해 보면 거기에 대학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1명의 왕들의 옷을 조사하니까 대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도망을 가게 하는데 그 왕이 타는 말에 그 고삐 있잖아요. 고삐를 땡기면 땡길수록 더 빨리 도망가게 하도록 고삐를 딱 이렇게 매놓고 이 말에 타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군대 진영에 들어가지고 주라니 왕이 도망갔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첩자들, 미틸라국의 첩자들 많잖아요. 많은데 같이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진영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이게 이제 1차 전쟁이었어요. 1차 전쟁이었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1년 뒤에 개봤다가 이제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돼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거울로 보니까 원통에서 못 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 현자를 어떻게 하면 거꾸로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대학 현자가 모시는 왕이 이제 비제하라는 왕이었어요. 비제하 왕. 비제하 왕을 이제 주라니 왕의 딸이 아주 미인이었거든요. 인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미인을 이제 주라니 그 비제하 왕에게 주고 그 미인기를 써가지고 이제 이 왕을 자기 우따라 판차라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초청을 해서 자기 나라로 오면 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좀 쉬었다 하죠.